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시작하겠습니다. 14강입니다. 엉덩허리근. 장요근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근육입니다. 용어 정의해보면 우리가 신용어로 엉덩근이 장골근입니다. 그리고 큰 허리근이 대요근. 그래서 우리가 장요근이라고 하는 거는 장골근과 대요근의 합성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장골근, 엉덩근이 일리아쿠스고 큰 허리근, 대요근이 소아스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대요근 있으니까 작은 것도 있겠죠. 소요근이 소아스 마이너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케어하는데 잘 적용하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용어적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정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ICPM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C가 일리아쿠스, PM이 소아스 메이저. 그래서 기시를 먼저 보면 엉덩뼈 오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딜 얘기하는 거죠? 엉덩뼈? 장골 얘기하는 겁니다. 장골 요 움푹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3분의 2 지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좀 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지가 넙다리뼈, 그러니까 대퇴골이죠. 대퇴골의 작은 돌기입니다. 그래서 레서 트로칸터에 붙어있다. 여기 붙어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기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은 면에 있고, 왜냐면은 엉덩뼈 오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표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대퇴골로 이어지는 부분 중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케어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PM이죠. 소아스 메이저. 소아스 메이저는 지울게요. 지우고 L1에서 L5 뭐냐면은 럼바죠. 럼바 1번부터 5번까지 붙어있다는 얘기고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다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럼바 5번까지 있죠. 척추 개수는 알고 계셔야 해박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간 섬유 연골, 저도 이거 추간 섬유 연골이 뭔가 했는데 추간판, 디스크로 가기 전에 섬유 연골, 섬유 타입의 연골로 붙어 있는 곳에 기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흉추 12번과 L5 섬유 연골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라식에서 럼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섬유 연골부터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지는 제가 한 줄만 적어놨죠. 왜냐면은 정지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골근, 대요근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고 장요근이라고 합성어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용을 하나씩 볼게요. 큰허리근, 대요근은 1번 힙플렉서 당연하죠. 척추에 붙어있고 내려와서 대퇴골에 붙어있었으니까 짧아지면 다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붙어 있으니까 상체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시덥은 복근 운동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고관절 굴곡근들이 같이 협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케어 방법으로 파생할 수 있으니까 잘 보자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작용 두 가지는 1번, 2번은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트랜스버스 플레인입니다.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돈대요.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시성지 보면 되잖아요. 이거 다 해부학은 그림 공부란 말이에요. 소아스 메이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레서 트로칸트에 붙어 있으니까 짧아지면 레서 트로칸트를 작은 돌기를 끌어당기면서 다리가 외회전이 일어나겠죠. 이해 가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회전을 한다. 그리고 큰허리근 작용 봤으니까 엉덩근 작용 봐야 되겠죠. 엉덩근은 마찬가지 힙플렉서 외회전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몸통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엉덩근은 대퇴골에서 골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다리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올린다 이러면은 말이 되겠지만 전굴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몸통을 들어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엉덩근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작용을 볼 때, 움직임을 볼 때 OKC와 CKC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나 하체 근육, 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움직이거나 척추가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몸통이나 골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죠. 왜냐면은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황도 있고 떠 있는 상황도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데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과하게 외회전이 일어나. 그러면은 OKC 상황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OKC 상황에서 레그 익스텐션 같은 동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스쿼트 상황이나 레그 프레스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하지에 특히나 하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OKC 상황과 CKC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보행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림을 겪어봤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이니셜 컨택, 뭐 미디스텐스 여기 써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냥 사람은 생활 환경에서 지면에 다리가 닿아 있는 환경이 더 많죠. 다리라 그러면 안 돼. 하지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떨어져 있는 상황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능 제어를 하거나 예방 운동을 하거나 기능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운동이 오케시 상황, 열린 사슬 형태의 운동보다 닫힌 사슬 형태의 운동이 더 중요하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닫힌 사슬 형태의 운동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으로 대퇴사두를 훈련하는 것보다 스쿼트나 런지나 레그 프레스를 통해서 하지의 기능으로 체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려면 반드시 도수 근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1번 그림, 2번 그림 그냥 누워서 하고 앉아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은 고관절 굴곡근, 지금 얘기하는 우리 장요근들이 프록시말 파트에 있나요? 디스탈 파트에 있나요? 몸의 원쪽에 부착해 있는 근육이 아니죠. 프록시말 파트, 근위부에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검사자가 발끝을 누르면은 대퇴 직근이나 먼 쪽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협응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를 누르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 가능한 한 무릎 부위를 누르거나 허벅지를 누르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려 놓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대퇴골을 굴곡시키는, 넙다리뼈를 굴곡시키는 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테스트가 되겠죠. 2번이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검사자가 푸시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근위부, 프록시말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MT를 하면은 항상 이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검사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안 써먹어 보면은 어떤 게 잘 통하고 잘 통하지 않는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필요한 검사만 골라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가능한 한 대퇴부의 근위부의 힘을 이용할 것. 고관절 굴곡을 하는 힘이 몸통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골의 힘으로만 올려야지, 무릎뼈를 경유하는 근육들, 대퇴사두 중에 대퇴 직근뿐만 아니라 내측, 외측 광근과 중간 광근까지, 이 광근들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골반이나 척추의 고정 상태 확인, 이거 되게 중요하죠. 당연하죠. 기시 정지에서 기시를 고정시켰을 때 정지가 움직이는 기능을 보던지, 아니면 정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기시가 움직이는 기능을 보던지 하는 게 MMT니까. 그리고 고관절의 각도를 확인한다. 근데 40도에서 70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부하가 제일 잘 주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어디에? 고관절 굴곡근 두 가지에. 예를 들어서 이거 90도에서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밀면 90도에서 밀면은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참여를 하게 되겠죠. 혹은 다리가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복부의 근육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힘을 발생을 못하면 척추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되면서 제대로 이 테스트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동 범위는 러프하지만 40도에서 70도 각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맞는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MMT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과활성화에 따른 문제라고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늘어져 있어서 과활성화가 됐던, 짧아지고 단축되어서 과활성화가 됐던, 억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사지 기법을 쓰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게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장요근 마사지 한다고 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압박해서 마사지 기법을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안 써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장요근이 약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방경사 타입이면은 고관절 굴곡근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가 얀다의 머슬 크로스드 신드롬 이런 거 보면은 전방경사 돼 있으니까 고관절 굴곡근 짧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한때는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기법이 유행을 했었어. 그래서 저도 배워서 많이 써먹고 했었는데, 여러분의 기능 부전에 대한 파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고관절 굴곡근의 약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재활교정 운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장요근이 오히려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사지 기법으로 해서 뭔가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사지 기법을 보면 한 요 부분 정도를 압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 어때요? 얘는 복부에 있는 근육들로 감춰져 있을 거야. 근데 복부에 있는 근육들 얼마나 많아요? 이 아주 딥한 곳을 직접적으로 마사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요근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복부 쪽을 압박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릴리즈 기법을 선택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하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대퇴골과 골반이 이어지는 부분을 누르면 아주 직접적으로 신호가 옵니다. 심지어 또 우리가 잘 쓰여야 되는 부분은 근육이에요. 머슬 볼륨이 높은 부분은 기능을 잘 해줘야 되죠.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뼈에 붙을 때 근육으로 붙지 않고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힘줄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모두 다 뼈에 붙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힘줄로 전환되어 있는데 얘네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머슬 볼륨이 높은 부분이,
그러면 얘네가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건염 이런 것들의 발생 기전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힘줄들이 건이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얘네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선택적으로 이 억제 기법을 사용하지만 저는 복부에 있는 쪽은 마사지하지 않는 편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기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늘어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 보이죠. 어떤 게 제일 많이 늘어날까? 4번이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4번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나 대퇴 직근도 같이 신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1번 자세 같은 경우에는 큰 허리근은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동의하시나요? 척추와 대퇴골 사이가 멀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대퇴골과 척추의 사이가 가까워져 있으니까 엉덩근은 늘어날 수 있지만 큰 허리근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 부분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고관절에 신전이 일어나니까 엉덩허리근이 잘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던 방법을 찾았는데, 뭐 높은 이런 베드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상체를 펴놓은 상태가 되면 고관절이 펴지니까, 신전하니까. 자, 그리고 신장기법이 수동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이 있으니까 수동적 테크닉에서는 피시술자가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반대쪽 무릎을 잡고 시술자가 여기서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거 회원분들 케어하다 보시면은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나 하체 운동을 하면서의 보상작용이 엉덩허리근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횡격막, 그러니까 호흡, 복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고관절 굴곡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들이 저는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입장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MMT를 하지 않고 무작정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고관절 굴곡근이 약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능 향상을 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 발에다가 밴드를 걸고서 데드버그랑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죠. 데드버그 원래 코어 정적 기능 향상 운동이라고 제가 콘텐츠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데드버그를 하면서 부하를 여기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발끝에다 이렇게 밴드를 달아놓으면 발끝을 당기는 근육들인 전경골근까지 같이 협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발끝이 아니라 밴드를 무릎과 무릎 사이를 연결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해야지 고관절 굴곡근, 뭐 대퇴 직근도 같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고관절 굴곡근 위주로 운동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2번도 다리가 뒤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케이블의 장점이 뭐예요? 지면에 다리가 닿지만 않는다면 힘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힘이 더 들겠죠. 자, 3번은 이거 쉿업인데 어떻게 고관절 굴곡근 운동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운동 처음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복부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쉿업이나 라잉 레그레이즈를 시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허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척추를 구부릴 때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힘 발생을 못하니까 고관절 굴곡근이 과도하게 힘 발생하면서 척추의 내압을 올리면서 허리가 아파지거나 하는 거죠. 큰 허리근이 척추에 다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 연관성을 더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야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복부 운동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상체를 그냥 들어 올리면 안 돼. 왜냐면은 고관절 굴곡근 중에 큰 허리근이 더 많은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복부를 정확하게 쓰려면은 척추가 펴지고 구부려지는 걸 하는 거죠. 중요하죠, 이거 되게. 척추가 펴지고 구부러져야 복직근이 늘어났다 줄었다를 하겠죠. 반대로 척추는 가만히 있는데 상체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고관절 굴곡근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대퇴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고관절 굴곡근 기능 향상에 쉿업과 비슷한 동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척추의 움직임은 없어야 되겠죠.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우세해질 거기 때문에 척추는 고정된 상태에서 오히려 다리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 보세요 라는 큐잉을 했을 때 지금 목적에 맞는 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장요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요근 파트가 사실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거를 마사지하고 풀어내는 데만 포커스가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거 5, 6년 전에 유행처럼 언급했던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장요근 하는데 실제로 장요근 얘기하면서 장요근이 장골근과 대요근의 합성어인지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트레이너가 장요근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